네, 요즘에 뭐 사실 할 일도 없고 그래서 한화 이글스 선수들에 대해서 조금 특히나 못 보던 선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감이 커졌던 선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그 팀의 1선발, 2선발 대부분 외국인 투수가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오웬 화이트라든지 윌켈 에르난데스라든지 이런 선수들 물론 이제 좋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고 잘해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저는 희한하게 이 선수에게 눈길이 좀 가더라고요. 왕앤청입니다. 아시안 쿼터로 영입을 했고 아시안 쿼터의 첫 계약자가 바로 이 왕앤청이었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조금 이제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아시안 쿼터가 도입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미 손혁단장이 오래 전부터 이 선수를 굉장히 눈여겨봤고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사실상 진짜 한국 시리즈가 끝난 직후에 이 선수랑 계약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선수에 대해서 이제는 많이들 정보가 있으시겠지만 생각보다 더 좋은 투수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 선수에 대해서 더 좀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 선수는 그러니까 금수저예요. 야구 금수저. 그래서 청소년 대표팀의 에이스였고 U18 2018년이죠. 또 연도도 좋습니다. 한화 이글스 가을 야구 갔던 2018년 U18 아시아 선수권 일본전에서 완투승했던 경험이 있다. 벌써 이제 어린 시절부터 뭐 실제로 일본 대표팀이라면은 U18이건 뭐 더 뭐 어린 친구들이건 기본기가 탄탄한 팀이기 때문에 이런 팀을 상대로 9이닝을 다 던질 수 있는 이미 선수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유망주라는 거였죠. 그게 이제 일본에서도 일본 리그에서도 프로리그에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라쿠텐의 아주 어린 시절에 영입이 되기도 했었고요. 국제대회가 굉장히 풍부한 선수고 2023 시즌에 한국을 상대로도 던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5실점을 했는데 자책점은 한 점이었어요. 수비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그때 기억이 나는데 뭐 노시환 선수에게 안타 맞아서 최근에 막 노시환 선수랑 이글스 TV에서 막 웃으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도 공 자체가 굉장히 좋은 투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투구 폼도 상당히 안정적이었고요. 아주 오랫동안 이제 대만에서 대표팀으로 활약을 했던 선수고요. 그래서 고교 졸업 후에 일본 라쿠텐으로 직행을 했고 라쿠텐에서도 이 선수를 굉장히 보내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니 보내기 싫으면 보내지 말지 왜 그래 했는데 이제 일본은 아무래도 외국인 선수들을 많이 보유할 수는 있지만 1군에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 숫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라쿠텐에서 이 왕앤청을 당장의 1군으로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이 선수를 오랫동안 조금 숙성을 시켜서 뭐 성장을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쓰고 싶었던 건데 한화 이글스에서 이적료를 제시를 하면서 결국은 한화 이글스로 오게 된 거죠. 근데 이 아시안 쿼터 투수가 너무 잘해버리면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이 왕인청 선수의 연봉이 1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한 1억 4,500 지금 오늘 환율은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 정도잖아요. 근데 아주 작은 금액이죠. 사실 일본에서 뛰면 훨씬 더 큰 금액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또 외국인 선수들이 받는 연봉처럼 막 10억이 넘어가고 그렇게 아시안 쿼터를 쓰기 좀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왕현청 선수가 당장 이번 시즌에 한화 이글스에서 너무 잘해도 조금은 애매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 투수로 이 선수를 기용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진짜로 너무 잘해버리면 저 원투펀치 역할을 해주면 우리가 또 너무 잘하는 외국인 선수들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글쎄요 제 기대대로 왕인정 선수가 잘해줬으면 또 좋겠는데 잘해가지고 상황이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안 쿼터라는 제도 자체가 이번 시즌의 첫 시도니까 시행이니까 이게 이제 각 팀별로 상황에 따라서도 이게 뭐 급변할 수가 있거든요. 제도가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안 쿼터 선수가 잘하게 될 경우에 이제 상한선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라쿠텐 골든 이글스에서 2025년의 기록을 보면은 상당히 훌륭합니다. 이제 우리가 폰세의 기록도 살펴보고 했지만 2군, 그러니까 NPB 2군 리그에서의 성적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선발로 풀시즌을 뛰었던 선수라면 더더욱이 그렇죠. 시즌 10승을 기록을 했고요. 리그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고요. 평균 자책점도 3.26, 리그 3위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세부 지표들은 그냥 기록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리그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지를 보면 가늠이 가능한데 저는 이 왕현청 선수의 ERA라든지 뭐 리그 소화, 이닝 소화 이런 것들을 보면 신뢰가 좀 가요. 실제로 폰세를 겪었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폰세가 2군에서 보여줬던 안정적인 피칭이 KBO에 왔을 때 그대로 이어졌었던 걸 생각을 하면 이 왕현청 선수
선수의 한화 이글스의 활약은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탈삼진도 84개였고요. 리그 3위. 116이닝 84삼진. 사실은 뭐 생각해보면 일본 타자들은 삼진을 정말 잘 당하지 않는 타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퍼센테이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게 피홈런이 116이닝 동안 3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타 억제 능력이 KBO에서도 발현이 된다면 진짜로 이거는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화 이글스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는 내야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이었고 외야 쪽이 조금 불안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뭐 홈런을 많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야 수비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땅볼 유도가 되면 충분히 더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종들을 살펴보면은 최고 구속은 154인데 계속 154를 때리는 그러니까 뭐 좌완인데 계속 154km를 던질 수 있으면 이 선수가 한국에 안 왔겠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건 116이닝을 던지고 선발로 로테이션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평균 구속이 146.8이에요. 그러니까 반올림하면 한 147km 정도거든요. KBO 리그 기준으로 좌완 선발 중에 거의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라는 점, 거기에다가 이 선수의 슬라이더 구속이 140 정도를 상회합니다. 아주 고속 슬라이더고요. 이 슬라이더라는 구종은 좌타자 상대로는 정말로 악마 같은 구종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더라고요. 우타자 상대로는 이 슬라이더가 위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우타자 상대 무릎 쪽을 겨냥하는 몸쪽 슬라이더는 진짜로 위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행히 슬라이더만 던질 줄 알았다면 야 좌타자는 걱정이 없는데 우타자는 좀 걱정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포크볼, 스플리터죠. 이 구종 자체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구종은 배웠다고 합니다. 워낙에 이제 포심이랑 슬라이더는 좋은 선수인데 스플리터 계열을 일본에서 워낙 일본 선수도 스플리터 잘 던지잖아요. 이 구종을 이제 연마를 하면서 우타자 상대로도 충분히 던질 수 있는 구종이 있다. 거기에다가 느린 공인 커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발로 던질 수 있는 구종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온 KBO에 온 외국인 투수들을 이렇게 보면은 공이 빠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좌우 타자 상대할 수 있는 구종이 있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2024년에 바리아라는 선수가 와가지고 완전히 폭망을 했죠. 네, 한화 이글스 소속으로. 이 선수가 구위는 좋고 우타자 상대로는 슬라이더가 좋아가지고 잘 상대하는데 좌타자 만나면은 그냥 막 땀을 뻘뻘 흘려요. 던질 게 없습니다. 체인지업 던지는데 그냥 느린 포심이에요. 이 선수는 이제 왕현청 선수는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 투수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선발로서의 경험을 쌓고 왔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여전히 젊기 때문에 구속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좋게 이 선수의 피칭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내구성이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됐다. 그래서 109 이상을 던져도 150km 이상을 던질 수 있는 빠른 공 그리고 내구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닝을 올렸던 투수거든요. 그러니까 라쿠텐이 이 선수를 보내기 싫어했던 가장 큰 이유가 그거죠. 야 우리가 어떻게 이 선수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데리고 와가지고 처음에는 짧은 이닝부터 해가지고 점점 이닝을 소화해서 이제 선발 투수 만들어놨더니 이제 데리고 가냐라고 하는데 뭐 본인들이 1군에서 쓰기 조금 애매하다라고 평가가 됐으니까 보내야 될 때를 알고 보내야죠. 그리고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은 정말로 그러니까 좌타자 상대하는 슬라이더는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좌타자 잡는 그 슬라이더가 정말 일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도 있고 황준서도 있는데 이 선수가 좌완 선발로서 아마 선발로 쓸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지금 이제 김경호 감독님의 인터뷰라든지 프런트의 인터뷰를 봤을 때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선발로 자리를 잡아주면 한화 이글스의 5명의 선발은 정말로 각양각색의 느낌. 외국인 원투펀치 플러스 왕앤청 거기다가 뭐 류현진 선수야 딱히 걱정할 부분이 별로 없고 문동주 선수는 뭐 항상 건강 이슈가 있지만 그래도 문동주고요. 그런 5명이 잘 자리를 잡아줘서 굴러가면 왕앤청이 5선발로 잘 던져주면 선발이 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불펜이 더 안정되죠. 뭐 정우주라든지 엄상백이라든지 황준서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진짜 한 이닝씩 자신의 힘을 쥐어짜내서 던질 수 있으면
저는 글쎄요, 한승혁, 김범수의 공백도 사라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 하나만 아시안컵도 뽑았냐, 다른 팀들도 아시안컵도 뽑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뭐 세간의 평 자체는 이 왕앤청 선수가 굉장히 잘 뽑은 아시안 쿼터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으니까요. 그 중에 가장 빛나는 10명 중에 가장 빛나는 선수이기를 바라고 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화이글스의 젊은 투수들, 유망주들이랑 비교를 해도 사실은 전혀 뭐 부족함이 없다. 오히려 앞서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해요. 왕앤청 선수가 최고 154kg, 뭐 제구 안정성, 경기 운영 이 부분들이 이 문동주, 김서현에 비해서는 좀 안정성이 있는 선수고, 문동주는 정말 불꽃 같은 투수죠. 160kg를 넘길 수 있는 선수고, 근데 이제 경기마다의 구속 편차가 조금 있다는 점, 뭐 몸이 좀 좋지 않은 날은 갑자기 뭐 140kg대 공을 던지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래도 평균 패스트볼 구속이 152kg가 넘지만 말이죠. 뭐 그런 부분에서 나이도 비슷하고 연차도 이제 비슷하게 쌓였다면 서로 경쟁하는 모습, 서로 많이 대화를 하면서 배워가는 모습, 그런 쪽도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젊은 투수들이 쌓여가고 있는 거는 항상 야구 보는데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나, 타자들을 상대하는 기술들, 그리고 마운드에서의 멘탈리티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지켜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선수들, 여기는 빠졌지만 뭐 정우주라든지 황준서 이런 선수들과의 어떤 케미스트리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왕앤청 선수, 가장 어떻게 보면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투수 중에 저는 기대가 좀 되는 투수고, 실제로 잘 풀릴 경우에는 한화이글스의 외국인 투수들이 뭐 잘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왕앤청 선수가 가장 선봉의 선언, 최고의 선발 투수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빠른 볼 던지는 좌완 투수이기도 하고요. 이 선수는 그리고 설명을 드리지 못했지만 주자 견제 능력도 굉장히 좋은 투수입니다. 다들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구 개막까지 이제는 딱 2달 남았습니다. 조금만 버티시면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연습 경기 하는 데까지는. 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글스 에브리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내용의 공익 광고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국가유공자 참전용사분들을 위한 내용이고요. 지금 살아계신 참전용사분들 대부분이 90세 전후시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요. 2만 명도 채 남아 계시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직접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기회 자체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평화롭게 야구 보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이제 그분들의 희생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국가에서 뭐 훈장까지는 못 드려도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대부분들 이제 쪽방촌에 거주하시거나 저소득층으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마저 위협을 받으시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나라를 위해서 되게 애쓰신 분들인데 이제 홀대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광고를 하게 됐고요.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꼭 이제 빠르게 필요한 시점이라서 지금 이렇게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가입하라는 이야기라든지 돈을 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링크 들어가셔서 서명만 해주시면 되는 일이고요. 저도 당연히 서명을 완료했고요. 뭐 1명, 1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좀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광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누적으로 한 3000분 정도 참여하신 걸로 집계가 되는데요. 더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